안녕하세요, 풍성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3월 3일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장이 좀 피해가다가 이제 약간 따지고 보면은 뒤늦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저기 일본이나 중국 시장 이런 쪽이 생각보다 안 빠졌었거든요. 생각보다 안 빠져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그 적게 빠진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 갈수록 미주장이 빠지니까 이제 저기 니케이도 빠지고 있는데, 니케이가 장중엔 꽤 돌렸었거든요. 일본 그런 게, 일본이나 이제 뭐 상해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거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장중에는 좀 돌렸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일본 차트를 이렇게 돌리다가 지금 또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장중엔 V자로 꽤 돌렸었고 거의 양전 가까이 왔던 것 같은데 꽤 돌렸다가 저했고, 상해 얘네들은 조금 약간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요. 저기 약간 상해가 중국의 이제 본토 건데 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 오이쇼크 닥치나와, 왜냐면은 지금 음, 실시간으로 여기 인베스팅닷컴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금하고 은은 당연히 유가나 이런 것들이 그 위험성이 이제 전쟁 위험성이 발발하니까 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 유가가 지금 여기 WTU만 보면 되죠. 유가가 지금 7.88%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도 지금 오를 거고, 5%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각 종목들, 그러니까 각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일단은 정리는 다 해놔야 돼요. 방산, 뭐 정유가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그 금은의 그 그냥 해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은 쪽이라든지 기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송 지금 그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호르무즈 그 해협을 막냐 마냐, 그게 제일 세계적으로 정세가 그게 제일 문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확전도 가능성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런 걸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걸 봐도 되지만 어쨌든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는 다른 걸 떠나서 심플자한테 가시면 됩니다. 심플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런 거 정리는 제일 잘하니까 가셔가지고, 자,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제까지만 해도 뭐 금방 끝날 분위기였는데, 여기저기 이란이 이제 좀 준비한 것도 있고 내용 읽어보면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조금 확전이 되는, 약간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늘어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리한 거 잘 보시고 여기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어떤 그 양상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 이런 거 지금 상황이라든지 상황 정리는 요게 이 영상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 지구본 연구소 여기가 그 현지 내용들이나 미국의 원어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잘 취합해 가지고 약간 팩트 기반으로 잘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최준영 박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요 영상 그래도 최근 내용들 다 종합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보시고, 좀 이럴 때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심플자처럼 약간 그 대응을 하는 이제 주가 쪽으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울되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가 그런 주식 투자자 관점으로는 얘기 안 하고 전체적인 세계 시황 이런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시사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요거랑 이제 여기 어디야 그 이거 봐도 되고요. 근데 이분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박현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급하게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 정치 관련으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박현도 교수님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어떤 현상, 약간 중동 전문가다 보니까 중동 쪽에 약간 시선을 두고 세계 정세를 보는 그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당장에 막 전쟁이 터질 거다 안 터질 거다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쏠린 측면이 좀 있는데, 되게 내용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하고 아까 최준영 그쪽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보다가 이제 심플자 거 영상 좀 보면서 관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잖아. 보통 초보자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정리는 다 해놔요. 정리 다 해놓고 갭이 막 뜨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에너지 쪽은 뭐 당장에 제일 임팩트가 크겠죠. 아무래도 호르무즈 그쪽이 일단 멈췄으니까, 일단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소강 상태. 그리고 이란 저 혁명 수비대가 어쨌든 유주선 세대를 그 미사일 쏴가지고 150대가 정박해 있다, 막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 기사는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유조선 정들 다 정박되어 있다, 약간 해역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실제 그 위성상의 관측으로도 팩트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반응이 제일 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 흥구석유 같은 게 이제 점상 뜰 수도 있는 거고, 뭐 점상 뜨거나 뭐 하여튼 뭐 적당히 뜨면 사실 잡으면 됩니다. 진짜 뭐 감안하고 잡아도 돼요. 근데 막 점상 뜨고 막 다음날도 또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런 건 일단 갭이 뜨면 뜰수록 위험하다 보시면 돼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이 정세라는 게,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게 떠도 당장에 이런 세력들이 다른 이유라도 이렇게 털고 나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와중에 시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세력들도 아싸 좋구나 하고 여기서 막 해먹을 생각으로 막 위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전쟁은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저 영상들을 봐보면은 한 가지가 있어요. 트럼프는 어쨌든 전쟁을 오래 하고 싶어 하질 않아. 최대 사주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이즈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그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지금 심플자가 조금 잘못한 건지 어쩐지 뭐 자기 이제 기사로만 보니까, 근데 그 기사가 무조건 옳다고 팩트 체크가 조금 덜 된 기사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최준영 이런 내용이라든지, 요거는 약간 치우쳐진 분 좀 있으니까, 여기 아까 그 3% 여기 또 같이 보시면 좋긴 한데, 이분은 이제 약간 현상만 답습하더라고요. 현상만 답습하니, 같은 박현도 교수 그쪽하고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옆에 같이 방송하시는 분인데 중동 전문가예요, 이분도. 어쨌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름 되게 어렵던데, 라니만인가? 뭐 하여튼 지금 사실상 다음 이란 쪽에 약간 정부 쪽에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던데, 예전에 호메이니 그 사람의 아들이니 그런 하여튼 그인데, 약간 온건파야 일단. 그러니까 개혁파. 그래서 서방권하고 손을 잡아서 좀 약간 적어야 된다. 약간 그런 성질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저도 하도 중동 쪽은 어려워가지고 여기 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원래 중동 쪽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수니파, 시아파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이란이 시아파, 이것도 좀 헷갈리네. 사우디 쪽을 필두로 하는 게 수니파고 이란이 시아파였나? 아무튼 둘 쪽에 중동 파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쨌든 이란 쪽에 다 같은 적이죠. 하메네이라고 이제 어제 죽은 이번에 폭사당한 종교 지도자, 그게 1인 체제로 사실상 갔는데 그 다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혁명 수비대가 생각보다 되게 굳건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란 시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정권을 전복해라, 레짐 체인지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어떤 약간 뭔가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게 약간 온건파로 정해지면은 어찌 보면 좋은데, 어쨌든 거기서 뒤로는 협상을 협상을 시도하겠다라는 연락이 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오바마 때 했었던 그 핵 개발을 중지하겠다, 그것보다 전면적으로 핵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왜냐면 그래야 내가 모든 걸 해결했다 하면서 히어로 트럼프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세가 순식간에 때렸다가 그걸로 풀렸다가 때렸다 풀렸다 막 지 멋대로 극락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막, 얘는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 이때도. 이것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강한 종목 이렇게 만들고, 상한가하고 강한 종목 만들고, 요건 차트적으로 이제 접근이 됐던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겁나 빼. 마이너스 23% 장대 음봉. 저는 이제 이런 무슨 뭐 어떤 뉴스가 있었겠죠, 이럴 때. 아, 무슨 뭐였는데 어쩌고저쩌고, 국제 유가 하락했니 어쩌니 뭐 그런 게 있었죠. 단기간에 개발하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 엄청 매력적인 거죠. 대금도 안 터졌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뭐 유가가 갑자기 뭐 폭등하니 어쩌니 또 갭을 띄워. 26%갭 띄우고 막 미친듯이. 근데 또 갭 띄우고 존내 밀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다음날 보면 하한가를 밀어, 또 하한가를 밀어. 그리고 윗꼬리 달고 또 지랄 연병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이거를 후행성으로 접근하다가 갭 뜬 걸 찾아봤더니 하한가 민데 여기서 손절했더니만 또 며칠 있다가 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절었네. 이러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물려 있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물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최저점이야. 이 하한가 뜬 지점이 최저점.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더니 여기 최저점인데 그 며칠 지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들어올려 20%.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금 자리도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마시라. 차라리 저는 맨날 이런 자리,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가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이런 강한 종목이.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만약 이번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도 별 가짜는 이유 띄우고 막 연병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갭이 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도 웬만하면 채웠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차트적으로 접근하는데, 세력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포식으로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아래 꼬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요런 게 떠잖아요. 요런 게. 그러면 약간 일단은 매집봉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당시 시황을 알아야 되겠죠.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심상치 않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줄줄줄 세면은 이게 털었던 그 개미털기 설거지였던 거. 아니, 개미털기 아니라 개미한테 떠넘기고 나갔던 이제 설거지봉이었던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게 계속 나와.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떴잖아요. 국제유가가 뭐 불안하다면서 뭐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그 자리를 올리다가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역대급 터지면서 이렇게 강한 종목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단기가 또 겁나 내리잖아요, 이놈은. 왜냐면 이날 뭐 이란 협상이 됐다 어쩌다 하면서 막 그걸로 떴었잖아요. 근데 협상됐다는 뉴스 띄우자마자 바로 터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진짜 신뢰도 가장 높은 지표가 그거 하나 있어요. 전에도 들었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들어갖고 생각이 안 났는데, 펜타곤 피자 지수라고 있어요. 펜타곤, 그 미국 방위청 펜타곤 있잖아요. 그 근처 그 피자집에서 피자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거기 펜타곤이 밤샘하면서 이제 전략 회의를 썼던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그게 존나 잘 만들어. 진짜 역사적으로 엄청 잘 만들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서 요 며칠간 요 1-2주 동안 펜타곤 피자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거 나오나? 아마 우리나라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펜타곤 피자 지수 아마 있을 건데. 펜타곤 이거 있잖아요. 바로 나오잖아. 피자 지수. 피자 인덱스. 이게 엄청 그 신뢰도가 겁나 높아. 겁나. 새벽 주문 급증.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고. 저번에 벙커버스터로 그 핵 때릴 때 있잖아요. 그 이란 한번 그냥
그 B-22 폭격기 날아가서 그냥 그 핵시설 때려쳤잖아요. 한번 6월 그게 6월에 그 6월 아닌데 훨씬 후인데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그때도 그랬대. 그때도.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그랬대요. 하여튼 무슨 뭐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베네수엘라 했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는 작전 그거니까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거 있다. 여기다. 여기 6월 이때 뭐이씨 이거는 개소리고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피자치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해.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근데 앞으로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급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근거로는 못 삼았죠. 이제 깜빡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찾아보겠죠. 그런 것처럼 등락폭이 너무 심해. 얘네들은 에너지 가지고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뭐 내릴 때 따라잡은 것도 괜찮아. 왜냐면 또 뭐 흔들다 하면 또 갑자기 유가가 어쩌고 이 세력들이 지랄 연병을 떨 거예요. 얘는 이제 등락폭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상도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점상에서 밀었다 어쩌다 뭐. 근데 만약에 이놈이 점상 갔는데 막 거래량 없이 밀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회야. 막 VI 하락부에 걸리고 막 하락부에 2차 걸리고 그러면은 그냥 잡으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유가는 지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불안이 지속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주문량이 일단은 먼저 잡고 싶어 해서 일단 그 예비 비축량을 늘리고 싶어 해서 빨리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유가가 우리나라 반도체 쇼티지처럼 석유 쇼티지가 나서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유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막 난리 나니까 자 이제 그게 정세가 불안해지잖아요. 경제는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란을 빨리 해결하겠다면서 협상 카드 빨리 내놔라 하면서 막 협상하려고 들고 그러면 또 유가가 팍팍 떨어져. 존나 힘들단 말이야 이거 진짜. 이 해칭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확전이 된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호르무즈도 있지만 그 혁명수비대가 어쨌든 자폭 버튼 누르면서 뒤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우리는 이제 뒤가 없다. 그리고 준비했다. 그리고 이번에 방공망 뚫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 타격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 쪽에서 반격을 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보면은 지금 중국이 조용한 거랑 약간 비슷해요. 중국이 지금 왜 조용하냐면 이게 이거 설명을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하여튼 다 이거 저런 데들 보면서 영상들 보면서 사색을 깊게 해보세요. 어쨌든 그걸 갈무리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 돼.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산 쪽은 탄력을 또 받았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단 UAE가 일단 민간 쪽에서는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지금 유전 공격 받았다는 속보가 뜨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유가가 저렇게 반응한 것도 있고 유전이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UAE 쪽에 우리나라 천궁 이런 거 가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수입을 중동에 많이 수출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천궁 같은 게 요격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리스크 있습니다. 요격을 못했어.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천국 쓰레기다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엄청 뭐라 그러지? 성능이 되게 검증된 상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궁이 막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점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방산 쪽도 일단 천궁은 이번에는 어쨌든 미사일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 쪽 다 같이 올라가겠죠.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대장이었으니까 하나 시스템 위주로 가겠지만, 천궁은 하나 에어로예요. 원래 하나 에어로가 이번에 방산 올라올 때 제일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저렇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하나 시스템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빌빌댔던 거고, 두산 에너빌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천궁이 얘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현대로템은 이제 전차고 약간 유럽 쪽 거기로 가 있는 거고, 현대로템은 현대에도 엮여갖고 새만금 그런 거 내용도 있어서, 얘는 현대로템은
해칭이기도 하고, 이게 풀리면 반대로 현대 쪽 새만금 있죠. 그게 내용이 더 계속 붙으면서 또 거기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안전빵이, 그러니까 덜 오르되 안전빵이에요. 얘는 덜 빠져. 현대로 여템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빠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다른 이슈로라도 엮을 수 있어요. 겹재료가 있을 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약간 만능형이고, 약간 그 퍼포먼스 좋을 것 같은 거 당연히 그 요즘에 그 주가 추세가 제일 좋은 하나 시스템이고, 얘는 막 여기저기 그 원전에도 묻고 뭐 어쩌고저쩌고, 원전이 아니지, 조선에도 묻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반응하는 놈이고, 그리고 천군 같은 게 뭐 뉴스 뜨면서 활약하면은 또 하나 예우로, 그 외에 뭐 넥스원 이런 건 뭐 미사일 체계 어쩌고저쩌고, 요즘 우주에 엮어가지고 제일 좋았던 또 항공우주 카이, 얘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산 쪽도 괜찮습니다. 방산은 일단 당장에 갭이 별로 안 뜨면 들어가면은 일단 뭐라 그러지? 많이 먹진 못해도 얘는 추세적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세가 저렇게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 쪽이 저렇게 국방비 계속 써가면은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운송 해운 쪽 약간 그런 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운비가 계속 운임비가 높아졌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얘네가 근데 당장에 이런 방산이라든지 에너지한테 밀려가지고 그 갭이 안 뜨고 빌빌거릴 수 있어요. 빌빌거릴 수. 그럴 때 얘네가 이제 좀 후발주 느낌으로, 후발 테마 느낌으로 오늘은 우리가 한다 막 그러면서 뭐 해운업이 뭐 해운 지수가 뭐 급증하니 어쩌냐 해서 뭐 여기 제가 HMM 지금 안 넣었는데, HMM 필두로 뭐 HMM 이제 제일 큰 종목이죠. 그리고 뭐 요즘 그 끼는 얘가 제일 좋았대. ST 그린으로. 전 모르는 놈인데, 그렇고 뭐 저는 원래는 흥하해온 이런 애들이 끼가 좋았었거든요. 차트 자리도 다 좋아요. 일단 얘네들은 손실을 안 볼 구간이야. 다른 거 식으로라도 뭔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운 쪽,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운송비 또 막 운송비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류 그런 것들이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쪽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그 이란 이슈를 가지고 반응을 해서 어떻게든 재미를 보겠다. 적어도 단타적이든 뭐든. 근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였던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고점이에요. 엄청나게 기울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고점에서 한방 주춤했어요. 살짝 주춤을 했어요. 역대급을 팔다 보니까 개인이 미친듯이 받았는데도 광기 구간이라 받아서 버텼는데, 그래도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저런 악재 막 떠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거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버텼잖아요. 근데 개인이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응집력이 없어요. 응집력이.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안한 뉴스가 떴잖아요. 우리 방만 해도 막 불안하다느니 막 걱정된다니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 막 인터넷 돌아다니면은 큰일 났다느니 막 미수몰빵 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그 할 바에는 던진다. 그러다 보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 막 등등 해갖고 맨날 터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떨어지면 무조건 기회다. 무조건 기회다. 우리랑 저기 원유 그거 문제는 좀 있지만, 그 우리나라 비축유도 210일 정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라든지 이런 쪽이 바로 저게 장기화 됐을 때 그 원유 물가 올라가는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고 때렸을 리가 없다.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각이 나왔으니까 때렸지 그냥 때렸을 리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눌리면, 그리고 우리나라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지면은 그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첫 번째 투매는 진짜 엄청난 기회다. 그래서 이게 만약 지수상으로 막 종목들이 막 5% 10% 막 이렇게 빠지고 재수 없어서 막 21선 깨고 내려오잖아요. 막 이렇게 21선 따라오고 있잖아요. 요런 자리 깨고 내려오면 이거 절대 기회다. 진짜 이거 거의 영어 몰빵. 거의 영어 몰빵의 기회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막 지문서 투척각이다. 막 대출 땡겨서 받아도 된다. 그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초강세장이어서 누구든지 지금 받고 싶어서 지금 보시면 저 다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유동성이 미쳤어요. 유동성. 이거 그냥 보고 몰랐거든요. 다시 보니까 미쳤어요. 이게 어 제가 알기로 제가 맞을 거예요. 지금 저기 한데 이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54조야. 거래대금이 54조에 미친 거야. 밑에 미친 거. 코로나 때도 잘 나간다 할 때 20조였어요. 20조. 하루 거래대금이 이게 엄청 잘 나갈 때 있었네. 이때가 언제야? 23년도에 한번 30조 걸 찍은 적이 있었어? 코로나 때도 이때 30몇 조 찍을 때가 있어. 3, 40조를 찍을 때가 있었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맞는데 맞을 거예요. 유동성이 이제 그만큼 없었을 때 이때 한번 보자. 유동성 말랐을 때 그죠? 막 그 안 좋았을 때는 막 5조 코스피 기준으로 5조 4조 막 2조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그 거래대금에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자금이든 간에 뭐 신용 자금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일단은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방으로 강한 거 아닌 이상 일단 강세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강세장에서 유동성이 크다는 거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17조나 삼성전자 17조, 저기 뭐야 하이닉스 10조, 현대차 6조 막 그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다시 보고 나서 대금면은 못 봤거든요 제가. 그만큼 지금 저기 강세장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투매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공포의 매수해라가 있는데 그 공포지수 아까 빅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게 한 40 되면은 그 공포 엄청나게 극도의 공포라 그래가지고 또 기회인데 그것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줍줍을 하는 게 좋다. 줍줍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막 빠르게 대응하면 정말 좋은데 그럼 기회가 넘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줍줍하는 게 좋다. 그럼 뭘 줍줍하냐? 그냥 강했던 거. 삼전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현대 그래서 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어디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건 있긴 한데 물론 얘네들을 하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거는 이제 안정적이니까 이런 애들 갭이 별로 안 뜨면 그냥 바로 잡아도 되긴 해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얘네들도 어쨌든 올라갈 애들이에요. 방산 쪽이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오고 있어가지고 웬가에서 안 물려. 일단 강세장이고 해서 안 물려요. 근데 저런 이슈까지 붙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갭이 갑자기 10% 뜨고 이질하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갭이 엄청 뜰 수 있어. 아까 또 봤잖아요. 26% 4% 떴다가 위로 약간 쳤다가 바로 그냥 밀었잖아요. 그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갭이 또 미친듯이 뜨진 않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등락폭이 그래서 엄청나냐? 그럼 모르죠. 얘는 끼가 워낙 좋아갖고 상한가도 막 가는 놈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20조 정도 덩치다 보니까 유통비율 38%밖에 안 되고 해가지고 유통비율이 3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움직일 수는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뜬다. 그러면 웬 떡이야 하면서 그냥 일단 잡았다가 흔들린다 하면은 일단은 일단 보는 거죠. 왜냐면 대응을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초보다 보니까 대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낮은 데서 뜨면 잡고 거기서 분위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 쪽이죠. 현대 쪽이 어쨌든 금요일날 제일 강했잖아요. 제일 강했는데 갑자기 저런 이슈로 얘네들이 갑자기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닌가 하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개파락하고 시작하고 연병 떨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얘는 현대에너지는 다행히 저거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얘는 8시부터 시작 안 해가지고 9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이런 현대제차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점을 좀 보자면은 우선 여기 몰빵 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몰빵 치면 안 돼요. 더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요런 구간부터는 매수가 매우 유리해요. 정고점이기도 하고 물론 2차 파동에 아주 낮은 자리는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얘가 어쨌든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새만금 그 뉴스가 그 이슈가 이제 시작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이게 이런 걸로 그냥 그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슈잖아. 얘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얘네가 생긴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조금이라도 진정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래 좋았던 애들이 미친 듯이 갑자기 날라가. 저게 갑자기 뭐 조금이라도 해지성으로 저런 게 그 조금이라도 뭐 해소된다느냐, 소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극적 타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협상을 시작했다든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막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막 하한가도 뜨고 막 그 갑자기 개판하게 갖고 막 몇십 프로 밀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그럼 뭐 정상적으로 돌아갔네.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돈이 뭐 원래 셌던 애들한테 막 몰려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가 그래요. 엄청 셌는데 야 새만금 뭐 이제 상한가도 나고 잘 갔었는데 이제 시작이지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갭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디상다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고 그냥 바로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는 일단 96,600원 요거 전고점 있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 밑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1차 매수 뭐 요런 자리까지 뭐 깊게 한 5% 정도 뭐 이렇게 크게 밀진 않을 것 같아. 요 상한가에 이거 아닌데? 그거 어디갔어? 중심가 치는 거 있는데? 에이씨 이건가? 아니네. 자, 아무튼 요거 중심가가 기준봉의 중심가도 의미가 있거든요. 뭐 요런 자리 길게 보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런 자리 이렇게 하면 2차 정도 잡잖아요. 96,000원 여기부터 해서 그 한 뭐 92,000원 뭐 이런 식으로 9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1-20%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 정말 진짜 저도 그 예전에 몰랐는데 이럴 때가 진짜 엄청난 기회다. 특히 이렇게 강했던 놈들이 갑자기 외부 뉴스 막 외부식 그것 때문에 막 떨어지면, 그리고 이게 무슨 코로나급의 그런 글로벌적인 핵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기 이슈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는 전쟁 이슈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올해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트럼프의 본격적인 가장 핵심은 저겁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거야, 지지율. 근데 전쟁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지율도 떨어지고, 재수없으면은 그 반정부 그거에 의해서 이란 저기에 의해서 막 테러도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어떻게든 해갖고 이란 국민들한테 뭔가 평화를 줬다라는, 어쨌든 그 이란 시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번 소요 사태가 그 명분이 그거잖아요. 이란 그 시민들을 학살하는 악의 정권을 퇴출하겠다 이거다 보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국이 바뀔 수가 있어, 정국이. 그리고 지금 막 그 유럽이라든지 뭐 얘네가 산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그 같은 걸프 그 뭐 바레인이라든지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를 때리고, 형제 국가들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그 이란한테 막 나서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막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웬만하면은 속전속결되고 내부에서 축출되고 쿠데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애들 했지, 전쟁 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유가 폭등하니까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고 힘들어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나마 해보자면 얘가 좋아. 얘가 IT생 글로벌이라고, 얘는 저기에요. 그거 뭐지? 맞는데? 얘 금 관련이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금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STO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의 STO에 뭐 그런 등등이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해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얘는 근데 일단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다. 그래서 얘가 반응 안 하면 그냥, 근데 얘는 이제 폭발적이진 않아. 막 상한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야금 금같이 올라가요, 금같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여차하면은 금보다는 단기적으로 은이 또 반응이 좋거든요. 여기 삼성, 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 아니면 뭐 금도 안정적인 건 금이죠. 또
금 선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거 써. 금 선물 ETN. 이런 애들 하는 게 괜찮죠. 아이씨. 금운을 하든가 귀금속들. 근데 그 금운을 할 때 종목을 하는 게 좋지. 뭐 금을 직접 사는 것보다 지금 미국 저쪽은 금 잘 붙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이제 또 고점이야. 계속 고점이야. 계속 고점. 코덱스 금 액티브 뭐 이런 거. 금은 사실 2배 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우상향 계속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달러가 또 어쩌고저쩌고 금리 인하하면은 반대로 또 올라가고 뭐 전쟁 나도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폭발적인 거 해가지고 들어가고서 막 치고 빠지고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잘 정리해서 잘 잡고 해도 되고, 제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잘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좋았던 뭐 현대차, 현대에너지 이런 애들이 그 저런 충격에 의해서 조금 막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이음봉, 삼음봉 이렇게 뜨면은, 이음봉 이렇게 뜨면은 그런 데부터 접근하고 진짜 재수없게 전고점 이렇게 와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고 잡으시면은 이럴 때 눌림 잡으면 최고다. 기다렸다가 내 자리 와준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잡으시라. 쫄지 마. 일단 이번 거는 절대 쫄 이슈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깊게 떨어질수록 더 깊게 더 많이 받는다. 돈이 있을 때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물려있어, 고점에 막 22만 5천원 막 이렇게 물려있어,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나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물량 줄이면 또 미친듯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반만 줄인 거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변수가 나타났잖아. 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밑에서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시장이 끝났다 싶으면 갑자기 신호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떤 변수가 나왔다가, 이게 물론 이렇게 V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미친놈들 막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꼬시는 척하고 또 쳐버리고 뭐 꼬시는 척하고 쳐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깊숙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산다 더 산다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내가 포지션이 여기에 물려있어. 여기에 물려있어서 당장에 뭐 개팔아가고 이렇게 빠지면 일단 최대한 빨리 파는 거야. 이런 데서 일단 팔아요. 팔이고 다시 올라간다? 일단 냅둬 봐. 일단 나머지 반 들고 있잖아. 반 들고 있다가 이제 올라간다? 그럼 그 반 가지고 최대한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현금은 그러면 여기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면 이제 고점, 오히려 그 올라간 자리에서 또 잡을 수 있는 찬스 나와요. 그게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네 하는 놈들이 있어. 시장에 분명히 보면 있어요. 막 갑자기 뭐 하여튼 있습니다. 원래 강했는데 뭐 서울반도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울반도체 지금 이현상 갔다가 막 쳐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고, 뭐 서울반도체 한번 봐볼까? 거기 있어. 그리고 생각외로 이런 뜬금없이 막 틈새 시장 막 시장이 막 소강 상태로, 야 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니도 안 가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애들 개잡조들 난리칠 수도 있어요. 서울반도체 어딨어? 이거 한미반도체잖아. 하여튼 이런 애들, 이렇게 강했던 애들이 막 갑자기 이음봉 삼음봉 뜨면서 막 쳐박으면 사면 된다. 얘는 경고 때문에 안 그래도 발리고 있었는데 막 쭉쭉쭉 깨져가지고 막 이런 자리 막 깨잖아요. 이런 자리 깨고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진짜 귀신같이 얼마나 됐던 간에 얼마가 됐던 간에 뭐 기간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여기 최소 여기 올라와요. 막 이런 자리 여기가 우와 미쳤다 그러면서 야 뒤졌다 씨발 이 종목 막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떨어집니까? 단기간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봐봐요. 단기간에 막 며칠 만에 45%막 이렇게 떨어져. 근데 미수 베팅했으면 벌써 작살 났고, 그 뭐 신용 베팅해도 이런 거 신용 개털리죠. 만약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참에 반대 매매 띄우려고 신용 털어버리려고 반대 매매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럼 투매가 어쩔 수 없이 못 버텨서 청산도 나오고, 청산 나오다 보면 더 털어져서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매는 무조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대부분 다 투매는 이득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래량 안 터진다? 그러면 100%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막 쭈쭈쭈 내려오는데 거래량 안 터진다. 100%야 100%. 그러면서 투경 같은 거 다 대부분 종목들 다 해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걸고 있는 이제 하나만 리뷰해보자면 삼필시멘트 이런 애들, 얘도 별일 없으면 올라갈 얘야. 그래서 얘도 같이 막 2음봉 3음봉 이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얘도 퍼포먼스는 좋을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는 봉이 나왔지만 일단 긍정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소외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 이건 아닌갑다 하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한 2음봉 3음봉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때도 얘도 기회다. 그런 식으로 많이 내릴수록 기회니까 이번에 현금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런 마음은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서도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대출 땡기는 거야. 이럴 때 땡겨갖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비중이 많이 당기면 영혼 몰빵 했다 치면은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덜어내고 그 나머지 감당 가능한 돈 가지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상승장이다 보니까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특히 저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기회다. 근데 그거 하나 있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시장이 단기 충격이 들어왔으면은 V자 반등을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단기 충격이 들어왔으면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 일단 줄이고 보는 거예요. 한 내 본전 자리에서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일단 줄이고,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수익을 보는 거지. 수익을 보고 그러다가 이 V자 다 반등 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면서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포지션이 말이 안 되게 좋잖아요. 포지션이 이미 여기서부터 막 몇십 프로 먹고 있는데 그 안정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였죠. 어디까지 갈지 보자 하면서 막 진짜 삼성전자 30만원 가나? 그러면서 하이닉스 150만원 가나? 이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차 갑자기 막 80만원 100만원 가나? 이러면서 현대에너지 이런 거 3차 파동, 이 파동 다시 한번 나오나? 그러면 대부분 다 막 30% 50%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관망을 하되, 내가 포지션이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시드가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시드가 없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대응해요. 손절 반이든 3분의 1이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은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초강세장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 이때다 하고 올려요. 이때다 하고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딱 이게 절었을 때 한번 움찔움찔 하고 있을 때 이때다 하고 이제 돈이 들어와. 거기서 딱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좀 많이 이거저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제가 제일 지금 톡방이나 저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제발 이번 주는 집중을 해라. 집중. 지금이 기회다. 기회일 때는 멍 때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런 식으로 해라. 근데 제가 눌림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거 자주 봤는데, 특히 진짜 외부 충격으로 떨어지는 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안 터지면은 그냥 무조건 기회예요. 차트적으로도 거래량 안 터지잖아요. 그럼 개인이 던졌구나. 세력이 던진 거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럼 개인이 갑자기 손절시키고 가기 시작하면서 전고점 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그 손절했던 개인들이 있죠. 그 투매 던졌던 개인들. 그때서야 갑자기 포모 와가지고 씨발 버틸걸 이러면서 그때서야 따라잡는다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그 역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참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V자 턴이 왔어. 근데 여기서 혹시 몰라서 참았던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해보자. 이렇게 전고점에서 혹시 모르니까 쌍봉이니까 혹시 몰라서 안 돌았던 사람들이 무섭다고 너무 올랐잖아.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 못 사다가 여기서 갑자기 막 내가 여기서만 안 팔았어도 막 50%가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받아. 개인이 막 미친듯이 들어와. 그런 시나리오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 되고 눌리면 눌릴수록 좋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눌리면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하여튼 반도체, 현대차, 로봇
강했던 거 있잖아요. 바이오는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지들 멋대로니까 좀 그렇다 치고 2차 전지 그 재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특히 로봇 저는 뭐 원익홀딩스 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원익홀딩스가 좀 약했지만 강한 종목이고 많이 포지션이 좋아요. 원익홀딩스 포지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면 현대무역세가 최근에 또 좋았잖아요. 현대무역세가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밀리면 또 좋아요. 포지션이 좋은 자리에 여기서 저점 깨고 요런 자리에 저점 깨고 이러면은 그냥 요런 구간에 잡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으면 기간의 문제지 진짜 여기 돌파한다니까. 기간의 문제. 왜 이 종목은 이번에 저 지금 전시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 잡으면 한 30 몇 프로, 70 몇 프로 수익권이잖아.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자, 어쨌든 원익홀딩스는 저거 로봇 쪽에서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안에 저거 하거든요. 무슨 전시회 하거든요. 오토메이션이라는 전시하는데 거기에 나와요. 코엑스에서. 그리고 거기서 뭐 발표할 것 같았는데 뭐 그런 외부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리고 뭐야 이런 애들은 저기잖아요. 길게 보고 가는 대테마잖아요. 27년, 28년, 29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오를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가 기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고점 깨고 내려오고 막 연병 떨고 있으면.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이번에 시장을 공부를 잘 해보시자. 실제로 내가 물려서라도 손절 못하겠어 갖고 대응을 못하겠어. 그러면 관찰이라도 하시라고. 포모 오지 말고 관찰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용기가 나서 이럴 때 시장 공부하면은 다음에 용기가 많이 나요. 지금 저처럼 엄청 강하게 세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럴 때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한 120만원 정도 들어와가지고 내일 이제 상황 봐서 내일 바로 들어갈지 좀 며칠 기다렸다 들어갈지 결정하긴 할 건데 저도 약간 이거 하나 시스템 이런 거 아침부터 안 뜨면 잡을까 어쩌고 하다가 연병 떨다가 내일 일이 바빠갖고 대응도 못할 텐데 병신짓 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기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조금 그냥 기다린다 생각하고 포지션 짜가지고 너무 높게 뜨다 보면 다 놓쳤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고 이런 거 조금씩 잡아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좀 내일부터 좀 대응의 영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외부 이슈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시나리오 잘 짜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